네, 전자기기 수리를 하다 보면 부품 IC 또는 세 발짜리 되어져 있는 TR, FET, IGBT, SCR, 트라이액 이런 제품들의 마킹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나 어떤 품번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가려야 될지, 교체해야 될지 굉장히 난점이 발생할 때가 있죠. 저 IC만 좀 갈아보고 싶은데, 저 부품만 갈아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또 부품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 가치를 확실하게 우리말로 확인사 달하듯이 데이터 시트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려 하게도 품번을, 검색 키워드를 알 수가 없을 때 참 답답할 때 많죠. 그럴 때 느끼는 게 어떤 빅데이터와 같은 자료를 찾아보는데 덜어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간절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덜어는 먼저 간 사람이 좀 기록을 해 놓았으면 좋을 텐데, 어떤 우리말로 밥줄이다시피 영업에 관련돼서 매출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글쎄 그럴 때일수록 어떤 연대, 연합, 코드에 맞는 어떤 동호회 같은 단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품번이 지어졌다는 경우는 이 자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마킹 자체가 지어져 가지고 그런 때 또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부품이 파괴된 경우가 있습니다. 딱, 똑, 벅, 어쨌든 간에 그 부품이 뚜껑이 날아갔다 하듯이 지붕이 허물어지듯이, 그래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자체를 또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죠.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또 살아있을 때, 정상적일 때 데이터를 좀 잘 저장해 놨으면 적어 놓읍시다든지, 또는 사진이나 찍어서 보관이라도 좀 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절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다 그러면 부품을 갈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겠죠. 이것저것 비슷한 걸로 갈아 끼다가 저러는 이렇게 쪽보드 하나 할 때는 관계는 없는데 보드가 큰 경우, 그런 때에는 문제가 좀 커지죠. 주변에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고치는 시간, 고치는 비용, 부품 투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품목들을 많이 모아서 미리 저장해 놓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회로를 쭉 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그 회로대로 여러 부품들이 여기 맞겠다 그렇게 추리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멀티스코프라든지 또는 파형 계측기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계측기로 저장을 해 놓으면 지금처럼 안 보인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파손돼서 덮개 뚜껑이 날아갔을 때, 그때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로를 찾는다 하려면은 회로 공부하듯이 좀 공부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계측기 가지고 간다 하게 되면은 계측기 종류에 따라서는 계측기 구매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측기 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정상적일 때 저장하는 방법과 저장해 놓고 나서 그걸 불러들여서 다시 부품을 교환했을 때에 그 값이 맞는지 비교해 가면서 수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쪽 제품이 이제 순환된 정상적인 제품이었고요. 전혀 만지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좀 손이 좀 탔죠, 우리말로. 네, 뭐인가 좀 작업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걸 가지고 먼저 데이터 저장을 하고 또 비교해 가면서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프 파형을 저장해 놨던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핀 파형이 이와 같이 1번 핀 파형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모양인데요. 저 형상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찍어 봅니다. 저렇게 띠롱 한다는 거는 0%. 네, 정확하다.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핀 또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정확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네, 또 3번 핀을 또 찍어 봅니다. 네, 또 정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4번 핀. 정확하고. 이게 5번 핀이죠. 네, 5번 핀 찍어 보도록 합니다. 5번 핀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로 찍어 본다 했을 때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잘못되었다, 오차 굉장히 크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원래 원파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원파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됐다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원파형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번 핀을 다시 찍어 봅니다. 네, 0%로 갔죠. 그죠? 모양새가 똑같이 생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그 옆에 핀으로 갔습니다. 6번 핀, 7번 핀, 8번 핀. 네, 이렇게 해서 원래 걸 저장해 놨다가 다시 불러 들어가면서 비교해 가지고 같은 IC인지 또 찾아가면서 불량인지도 같이 곁들여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일이 좋지 않을까, 빠르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네, 스코프 종류도 다양합니다만은, 네, 이와 같은 이상유물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또 다양한 멀티 스코프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상유물이라든지 부품이 지워진 마킹 같은 거 비교해 가면서 이걸까 저걸까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부품을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IC 소켓을 가지고 교체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냥 핀을 납땜을 해서 연장선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납땜을 했습니다. 동작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를 납땜을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납땜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지를 점프선 하나 연결을 해서 접지를 하나 불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갈 V인 자리에다가 다시 납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하는 경우는 이제 출력 전압을 보기 위해서 동작 상태를 멀티테스트기로 보기 위해서 하고, 이쪽 렌즈는 출력 전압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통풍 접지에다가 리드봉을 꽂아야 되겠죠. 셔터 안 나도록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렌즈는 입력 전압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전원을 인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베개처럼 받쳐놓고,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손으로 좀 들여서 움직이더라도 흔들리더라도, 현재 입력 전압은 이쪽에 6.495V가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같은 경우는 출력 전압이 현재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서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더를 가지고 전원을 서서히 올려보면은 13V 현재 입력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오른쪽 노란 테스터기가 출력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빨간 테스터기가 입력이고요. 자, 그럼 전원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V를 입력 전원을 하니까 전원이 나올라다 안 나올라다 나올라다 안 나올라다 그렇게 하네요. 그 뜻은 뭐냐면 이쪽 현재 IC가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서 각각 되기는 힘들고요. 이 IC가 지금 동작을 할까 말까 도대체 이거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밥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작을 할까 말까 그러는 겁니다. 그 전원이 현재 15V죠. 이게 이런 경우도 알아놓게 되면 IC의 특성을 찾으면서 다음에 살 때도 도움이 되겠죠. 전압을 빨간 렌즈가 이게 지금 현재 입력 전압인데요. 15.3, 15.4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V. 네, 18V 들어가니까 더 굉장히 목마른 듯은 거의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합니다. 18V를 입력을 해도 출력 전압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럼 고장났을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원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합니다. 입력 전압이 현재 18V인데 네, 전원을 21V 입력을 현재 상태고요. 출력 전압은 14V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내려볼까요? 21V에서 20V. 20V니까 14V가 출력되고 있고요. 19V 출력되고 있고요. 18V, 17V. 네, 17V 정도 되니까 전원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거네요. 이게 허용 입력 전압 범위가 현재 18V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우리말로 단단히 10단위 좋아한다. 그러면 20V 정도는 그래도 입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네요. 네, 그 상태에서 현재 전압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전압을 많이 올려서 43V.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네, 14V가 출력되고 있죠. 그죠? 네, 전압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합니다. 전압을 현재 65V, 88V, 155V, 네, 155V 들어간 상태에서 전압은 14V로 출력되고 있는 거고요. 205V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출력 전압이 14V로 안정되게 출력되고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7V), (230V), (248V), (265V), 265V를 올린다고 14V 그대로 출력 전압은 고정돼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전압은 DC 전압입니다. 렌즈가 DC로 되어져 있죠. 그죠? 여기도 DC 전압이 입력으로 현재 265V 들어가서 출력이 14V가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올려볼까요? 280V 들어가도 출력 전압은
14.18 그대로 고정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품이 맞게끔 잘 갈아져서 동작이 완벽하게 잘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전압을 내려볼까요? 다시. 자, 쭉쭉 슬라이드 악서 올려서 노브 렌즈를 돌리게 돼서 질점 스타트가 6.5V 정도 시작을 했죠. 네, 그 상태에서 출력 전압이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그죠? 이게 좀 올려봐서 41V 출력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다시 내리게 되면은 출력 전압이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까 여기 대략 한 18V 정도가 들어가 줘야지, 그 이상 인입 전압이 돼야지만이 전압이 나오더라 라는 경우를 좀 알 수가 있었죠. 네, 15V 되니까 굉장히 막 그 변화가 요동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좀 해서 17V, 그 다음에 18V, 네, 18V에서 좀 불안정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출력 전환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9V 턱걸이 하니까 전압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 IC가 입력 전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허용 범위가 어떻게 그 범주를 견디면서 아까 280V 정도까지도 입력을 하였고, 6.5V 시작을 해서 19V 대략 되니까 출력 전압이 14.1V, 14.3V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서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려니까 품번을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 그러면 미리 학습되어져 있는 어떤 품번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관련 검색어처럼, 관련 키워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학습되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찾아가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찾아간다는 경우는 기계의 힘, 장비, 계측기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찾아가서 결과치의 출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따로 좀 들어가서, 물론 회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시간이 그만큼 투자되니까 세밀하게 따지자면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들어가는 회로 공부와 더불어서 그러면 돈이 좀 있다 라고, 여유자금이 있다 라고 생각이 한다 그러면 그 장비를 사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 여건에 한계없이 바로 결과치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사용법이라든지 회로 구성에 있어서 입력 전압을 몇 볼때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좀 비교해 가면서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게 미리 공부가 되어진다 그러면 같이 조합을 해서 이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네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알 수 없이 우리가 지어진 것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표현에 친구 간의 대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씨 뚜껑이 날아갔다, 폭발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명칭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찾을까라는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입문 과정에서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경우를 맛보기 식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코프로 동작하는 어떤 발진 파형을 찍어본다 하면은 주의해야 되겠죠.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카메라 잡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렇게 발진 파형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코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30V 입력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출력 전압이 14.15V 그대로 나오고, 파형을 또 한번 찍어본다 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파형을 찍어볼 수가 있죠, 그죠? 스코프의 어떤 다양한 활용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장비를 활용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건 말이죠. 이거 무대 매너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이렇게 좀 너덜너덜하게 매달려서 놓은 거가 지금 끝에 보이는 이런 지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아그 클립, 이제 금방 여기서도 납땜을 해서 접지선을 물려서 사용한다든지 하고자 할 때에 이런 니드선 연결을 해서 물려놔서 저게 빨래집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너덜너덜, 무대 매너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경우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보여드렸네요. 제가 이게 실전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어떤 교육장이, 교육원은 교육 시스템 교육장이 아니고 실전 수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양새는 좀 빠질 수가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퀘스트 깨듯이 아젠다라는 어떤 그 순차, 목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수리를 하면서 좀 이와 같이 품번이 한다든지 또는 교부제처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섬점포로 빠지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공유하는 쪽으로 자료를 포스팅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도 영업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동영상에서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광고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포스팅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리를 모두,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